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바 쌤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구독자가 정말 지금 적긴 하지만은 좀 늘긴 했나 봐요. 여러분들의 요청을 다 못 쳐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토요일 밤 11시인데 제가 또 영상을 찍고 있네요. 제가 웬만하면 요청 들어오면 다 해드리고 있긴 한데 저도 본업이 있는지라 최대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청이 많을 경우에는 못 해드리는 것도 있다는 거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요청 정말 많이 해주신 건데, 자, 이 로고부터 예스럽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자기소개서 한번 같이 써볼 거예요. 자, 늘 하던 대로 유튜브에선 이런 거, 그 다음에 고정 댓글 링크 가시면은 예시 있으니까 보시면서 적으시면 되겠죠. 자,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이 계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특징부터 갑니다. 요번에 서류 전형은 정량평가죠. 여기 보시면은 자, 모든 직무에 지금 보시면은 정량평가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5급 행정 같은 경우에 이 영어를 굉장히 많이 보죠. 공인 어학 성적을 70점이나 봅니다. 농어촌 육성에 영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는 면접 시 활용에 염두를 해두고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해야 되겠죠. 항목 1번부터 바로 공략을 해볼게요. 항목 1번은 뭐 볼 것도 없습니다. 이건 직무 수행 능력 평가죠. 핵심 역량 하나 보여달라는 거고 그에 관련한 뭐 노력했던 경험에 대해서 기술하십시오. 그러니까 뭐 자격증 땄던 거, 교육했던 거, 그 외부 교육 받았던 거, 그 다음에 관련해서 인턴했던 거, 실습했던 거, 뭐 이런 것도 다 적으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항상 이런 거에 대한 평가는 이 직무 기술서 기반으로 평가가 되죠. 그래서 직무 기술서 기반 지식과 기술과 태도. 그러니까 직무 관련해서 지식과 기술과 태도를 보유하고 있는가. 요걸 이제 평가하는 거고 늘 말씀드리지만 작성하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직무 기술서 딱 펼치십시오. 그 중에서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을 체크하십니다. 태도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도는 증빙할 수가 없잖아요. 증빙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식 기술을 뭘 가지고 있는지 파악한 다음에 그에 대한 근거가 무엇이 있는지 파악합니다. 정량적으로 자격증 뭐 가지고 있고 교육사항 뭐 가지고 있고 정성적으로 파트타임 근무 뭐 했고 대외 활동 뭐 했고 실습 뭐 했고 인턴 뭐 했고 자 이런 것들을 갖다 쭉 정리하셔가지고 근거가 많은 게 여러분들의 핵심 역량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핵심 역량이 아닌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체크를 하다 보니까 자 요렇게 뭐 체크를 했어요. 지구교서 펼쳐놓고 근데 보니까 어 여기에 회계감사 부분에 체크가 많이 됐다. 그리고 내가 인턴 이런 이제 사무직 인턴을 한 적도 있고 재무회계직 인턴을 한 적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대외 활동 관련해서 회계 관련 인턴 그 대외 활동도 한 적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자격증도 회계 관련 자격증이 엄청나게 많고 외부 교육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핵심 역량은 뭐죠? 회계 감사 능력인 겁니다. 회계 능력이죠. 회계 능력.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핵심 역량, 그러니까 증거가 많을수록 핵심 역량이죠. 근데 이것도 수준이 있죠. 핵심 역량의 수준이 있는데 경력 있으시고 자격증과 교육상이 있으시다면 요거는 무조건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핵심 역량이에요. 자, 근데 경력은 없더라도 직무와 간접 경험한 경험, 그러니까 인턴이나 실습을 한 경험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 분야에 대해서 자격증과 교육을 받았다. 외부 교육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공 교육이나 외부 교육 사항까지 있다. 그러면은 이게 별 4개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별 3개짜리는 정량 지표만 있는 경우, 그에 관련해서 뭐 회계면은 회계 관련 자격증과 교육 사항만 있는 경우. 근데 이 항목 1번에서는 해당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항목 1번이기 때문에 정량 지표만 있는 건 적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선 여기서 이 핵심 역량 한 가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에 대해서 기술하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대외 활동이나 실습이나 인턴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건데 자격증이나 교육사항은 부로 이제 그 부록처럼 이제 기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격사항이나 교육사항만 있는 경우에는 안 적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더군다나 항목 1번이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항목 위에는 바로 이력서가 있습니다. 위에 바로 눈만 돌리면 확인할 수 있는 걸 굳이 적을 필요는 없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별 2개짜리는 직무 간접 경험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증이나 교육상은 하나도 없고 인턴이나 실습이나 파트타임 근무, 그러니까 관련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만 있다. 라고 하면은 별 2개짜리입니다. 그러니까
티어가 높은 게 여러분들의 핵심 역량이고요. 티어가 높은 별 개수가 많은 이제 핵심 역량을 요 항목 1번에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핵심 역량을 갖다가 정리를 해 보시고 막 체크 직무에서 체크하신 다음에 이제 요게 나는 회계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구나. 요까지 파악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작성 플러스는 이렇습니다. 저는 어떤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고 그를 통해서 어떤 업무를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두 가지식으로 제시를 하시고요. 그에 대한 근거를 개조식으로 작성하십니다. 저는 항목 1번에 직무 수행 능력이 나와 있을 경우에는 개조식으로 무조건 적으라고 말씀드려요. 원래도 제가 직무 수행 능력 같은 경우에는 개조식으로 적는 걸 선호하긴 하지만은 이유가 있어요. 항목 1번은 이력서와 바로 이어지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생겨요. 이력서는 이제 딱 정리된 개조식이죠. 그 다음에 자소서는 서술식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자기소개서 상세하게 읽어보고 질문 주시는 분이 잘 없어요. 면접 때 그럴 시간이 없죠. 그래서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이력서 뒤적뒤적 하다가 자기소개서가 막 긴 글로 돼 있으니까 여기까지 안 내려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항목 1번이요. 이 개조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력서의 일부처럼 그냥 쭉 항목 1번까지 읽어 내려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은 게 면접 때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개조식으로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반복. 나는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업무에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겠죠. 제가 지원한 행정직 수행에 있어서 이제 지원 직무에 필요한 핵심 역량은 이거고, 그래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건 이거고, 그를 통해서 어떤 업무에 자신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 두 가지식으로 적고요. 그 다음에 개조식으로 정리해서 적으면 되는데,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먼저 정량적 지표죠. 자격사항과 교육사항 적으시고, 그 다음에 정성적 관련 경험들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습득 역량까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데, 이게 항목 1번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경험이 많으시다, 3번에 쓰실 경험이 많으시면요, 관련 자격이나 교육사항 같은 경우엔 날리셔도 됩니다. 왜? 이게 항목 1번이기 때문이죠. 항목 1번이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력서 바로 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만 조금 위로 돌리면은 자격사항과 교육사항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안 적어도 돼요. 근데 이제 적는 이유는 이거죠. 이거는 회계 역량을 증명하기 위한 글이기 때문에 관련 자격과 관련 교육이 있으면 관련 경험을 같이 쓰게 되면 요 두 개를 정량과 정성을 같이 쓰게 되면 이 사람이 확실하게 회계 능력은 있구나 라고 판명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통은 요 두 개를 같이 쓰라고 하는 겁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래서 관련 경험이 좀 많으신 분들은 1번, 2번을 생략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는 개조식을 추천드린다고 말씀은 드렸지만은 서술형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서술형으로 자기 마음대로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판단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습득 역량. 그래서 요 위에 것들을 통해서 이런 능력을 습득했다. 그래서 나는 마지막 한 번 더 이런 걸 통해서 회계 전문성을 갖다가 습득을 했고, 그래서 이 업무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항목 2번입니다. 이 항목 좀 생소하시죠? 본인과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과 협업하여 공동의 목표 달성을 했던 경험에 대해서 기술해 주십시오. 이건 대인관계 능력 평가인데, 자, 대인관계 능력에서 이 항목과 관련 있는 건 이거 갈등 관리 능력이나 협상 능력입니다. 이 갈등 관리 능력이라는 거, NCS에서 갈등 관리 능력이라는 건 갈등의 원인을 분석해 가지고 최적의 갈등 방안을 선택할 수 있는가, 협상 능력은 쟁점 사항 파악해 가지고 협상할 수 있느냐, 요건데, 자, 말이 좀 어렵죠. 간단하게 말하면 이해관계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생각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가, 그리고 상대의 이해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 그러니까 상대가 왜 그런 스탠스를 취하는지, 왜 그런 견해를 주장을 하는지를 갖다가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거기서 판단의 기준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토론 면접에서 이런 실수를 많이 하시거든요. 의견 만약에 A, B, C가 있으면 여러분들 토론 면접 가시면은 내가 의견을 딱 냈으면 이 의견을 끝까지 지키고 요 두 사람을 설득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는 토론 잘했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면 탈락이죠. 자, 왜 이러냐면 A, B, C 의견이 있는데 B 의견이 너무 좋은 거예요. 들어보니까 B 의견이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의견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판단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팀입니다. 팀. 그래서 상대와 내가 견해차가 발생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업무하실 때 동료하고 나하고 견해차가 발생했어요. 의견 차이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내가 옳다, 네가 옳다가 아닙니다. 누가 옳은 거죠? 무조건 조직에 도움이 되는 의견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 당시에 갈등이 생겼을 때 의견의 차이가 생겼을 때 팀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그 방법으로 기여를 했다. 아니면 선택을 했다. 내가 과감히 포기하거나 아니면 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요약을 해드리면 이해관계가 다른 이유는 무엇이었고 상대방이 왜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등의 원인을 찾았지요. 그리고 이해관계에 이제 왜 그런 견해차가 발생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갈등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적어야 되느냐?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자, 두 가지식으로 이해관계가 다른 원인을 파악해서 팀의 목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행동해서 목표를 해서 이루었다. 혹은 갈등을 해결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세 설명에 들어가야 되겠죠. 당시에 이해관계 차이가 나서 어떤 행동들을 했었고요. 그러한 상황이 왜 발생하는지 원인을 찾아봤습니다. 왜 그런 이해관계의 차이가 발생하는지. 그래서 그런 이해관계가 갈라지는 상황에서 저는 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을 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목표에 따라서 이제 다 같이 뭉쳐서 어떤 걸 하게 됐고 활동을 하게 됐고 그래서 팀에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입사 후에도 이해관계가 다르더라도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꼭 같이 협업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는 겁니다. 자, 예시 볼게요. 이런 식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해관계가 다른 팀원들과 팀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설득했다, 협동했다, 그래서 성과를 냈다라고 두 가지식으로 제시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상세 설명을 해야 되겠죠. 조에 이제 뭐 간단하게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여러 이해관계가 섞여 있었다는 것만 제시하시면 되죠. 그래서 뭐 이런 게 이해관계죠. 저와 의견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의견 차이. 저는 이제 이게 조별 과제인데 나는 조금 최대한 빨리 했으면 좋겠다. 조별 과제. 조금 있으면 중간고사 기간 아니냐. 그리고 모이는 시간은 수업 다 끝나고 한 6시쯤 모이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다른 이제 그룹들은 점심시간 먹고 할 것도 없는데 회의하자. 그리고 일주일 뒤쯤부터 시작하면 안 되냐. 지금 너무 빡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이게 견해 차이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 의견을 충돌이 발생하는지를 이제 파악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의견 차이가 이제 왜 차이가 발생하는지 이유를 갖다가 충분히 들어서 우리는 이걸 경청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경청을 통해서 의견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살펴보니까 자, 이런 경우 많이 생기죠. 중요시하는 기관과 시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학과가 다른 교양 수업에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빨리 끝내는 팀원들은 중간고사가 너무 치는 과목도 많고 걱정이 됐다. 그리고 주중에 수업이 많았다. 한 40학점 듣는 거죠, 이제.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팀원 그 일주일 뒤에 하려는 팀원들은 대부분 디자인 대학생들이었다. 그래서 저녁 시간 이후로 과제를 하는 게 습관이 되었다. 이런 분들 많거든요. 디자인 대학생들은 이제 보통 보면은 밤에 이제 과제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고사보다는 아무래도 이런 데는 당장의 과제가 중요하겠죠. 이런 게 이해관계입니다. 서로 중요시하는 부분이 다른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중요시하는 게 다른 사람들과 협업을 하는 게 회사라는 공간이거든요. 그 능력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견 차이의 원인을 발견하고 어떤 선택이 팀에 이로울지 생각하였습니다. 이게 조직 생활에선 정답이거든요. 내 의견, 네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조직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행동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조직의 목표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생각한 결과 과제는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다. 그리고 발표 자료 마무리는 아무래도 발표 자료라는 게 이제 디자인적 개념이니까 디자인대 팀원들이 담당하는 게 좋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이제 협상에 들어간 거죠. 이런 판단 하에 팀원들을 설득해서 일단 회의 시간을 좀 양보하자. 그래야지 빨리 착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 뭐 하나를 양보해야지 디자인대 측에서도 어떻게 하겠어요. 양보를 하나 해주겠죠. 좀 일찍 시작해도 된다. 그래서 양보를 먼저 했고 그 다음에 회의 시간은 최대한 줄이지만 왜냐하면 디자인 대학교 학생들이 지금 바쁘다고 했으니까 빨리 착수하고 과제 시작 시 역할은 주로 비디자인대 팀원들이 그러니까 시작부에는 지금 중간고사가 이제 일주일 뒤에 있는 팀원들이 먼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과제 마무리할 때는 디자인대 팀원들은 중간고사가 별로 상관이 없으니까 마무리는 너희가 하자. 이렇게 이 조율이란 단어가 굉장히 좋아요. 조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를 해소하고 성공적으로 과제를 마무리해서 A 플러스 학점을 이수했다. 성과를 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입사 후에도 이해관계가 달라도 조직의 목표 중심으로 사고하고 이해관계를 해결하겠다. 그래서 팀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겠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제가 주저리 얘기했는데 내용의 핵심은 이거예요. 분명히 이해관계가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황이 다르고 원하는 게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내가 하나의 목표를 바라보게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자고 설득을 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좋은 겁니다. 자, 항목 3번 가볼게요. 상대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자, 이건 대인관계 능력 평가고요. 얘네들이 꽁꽁 이제 숨겨놨어요. 이걸 뭘 평가하기 위한 건지 조금 문항 설계를 어렵게 했는데 NCS에서 상대의 요구를 파악해서 행동하는 건 뭐가 있냐면 고객 서비스 능력입니다. 고객 서비스 능력 이거죠. 업무 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고객의 요구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보이시죠? 그래서 이건 고객 서비스 능력을 평가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르바이트 한번 안 해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고객의 요구에 대응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이렇게 문항 설계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쓰는 사람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상대의 요구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이건. 그래서 고객 서비스 능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고객이 요청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면 하 수준이고요. 고객이 원하기 전에 사전에 파악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면 이건 중입니다. 그 다음에 고객이 원하기 전에 니즈 파악을 사전에 해가지고 서비스 제공하고요. 그 고객이 만족했다면 왜 만족했는지 파악해가지고 뒤 서비스 다른 고객들에게 반영하면 이거는 상입니다. 상인 사람들은 나날이 고객 서비스 능력이 늘어가겠죠.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 예시를 들어드리면 제가 늘 고객 서비스 능력 할 때마다 예를 드는 건데 식당에서 젓가락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띵동 벨 누르고 가져다 주면은 하. 누르기 전에 젓가락 떨어지는 소리만 듣고도 젓가락을 들고 이미 달려가고 있으면 이건 중입니다. 근데 젓가락을 떨어뜨렸을 때 이 사람 그 고객이 만족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테이블을 항상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반찬이 떨어지면은 먼저 가져다 드릴까요? 뭐 이렇게 사전에 대응해서 고객 서비스를 향상시켰다. 이렇게 되면 이건 상인 거죠. 향후 서비스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느낀 점을 바탕으로. 그래서 요거 물어보는 거예요. 상대방이 요청하기 전에 요구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만족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더 개선시켜 가지고 그 뒤에 더 나은 서비스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이런 경험이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자, 작성 플롯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적는 겁니다. 두 가지식으로 먼저 고객 상대의 니즈를 파악한 다음에 사전에 파악해서 대응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느낀 점을 바탕으로 향후 서비스 개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식으로 적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황 자세하게 설명해야 되겠죠. 당시의 상황은 어땠고요. 고객의 니즈를 파악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어떤 니즈가 있다는 걸 파악해가지고 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객이 만족하셨지요. 그래서 요걸 통해서 어떤 점을 느꼈고 이 느낀 점을 향후 서비스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입사 후에도 이렇게 해서 서비스 능력을 키워가겠습니다.
혹은 뭐 동료의 요청에도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예시 보여드릴게요. 자, 두 가지로 먼저 어떤 경험에서 고객 니즈를 사전에 파악해서 대응하고 향후 서비스를 개선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자, 이제 상세 설명하죠. 뭐 저희 역할은 뭐 서빙과 고객 응대였다. 그리고 당시 상황은 뭐 이랬다. 근데 이제 상황 발생합니다. 어느 날 오른팔이 없으신 고객분이 매장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객을 이제 관찰을 한 거죠. 뭐 해드릴 수 있을지 고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선의 음식의 배치부터 신경 쓰어 드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평소 배치와 달리 이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 거죠. 이 고객에 맞게. 그래서 이제 오른팔이 없으신 분이니까 왼손으로 이제 사용하셔야 되니까 왼손 그 한쪽 손만 이제 뭐 사용하실 경우에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뭐 팔이 없으신 경우가 아니더라도 왼손잡이시면은 왼손잡이가 편하게 세팅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그 고객 맞춤으로 이제 배치를 해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평소 배치와 달리 고객분을 중심으로 많이 드시는 음식들을 근처나 왼쪽에 배치해 드렸다. 그래서 고객분도 그런 배를 느끼셨는지 만족했다. 이게 고객 만족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 니즈를 고객의나 상대의 니즈를 미리 파악하고 요청하기 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혹은 이제 뭐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향후 서비스에 반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느낀 점을 활용을 하는 거죠. 아동 동반 손님이 오면은 애가 가만히 안 있잖아요. 그러니까 뜨거운 음식은 아동과 멀리 배치하고. 자, 거동이 불편한 고객이 있으시면은 이 셀프로 가져다 드려야 되는 커피인데 이제 한가할 때는 가져다 드릴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지팡이 짚고 이러신 분들이 계시면 그래서 커피 가져다 드릴까요? 물어보고 가져다 드렸다.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고객 니즈를 사전에 파악해서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래서 입사 후에도 이렇게 하겠다. 자,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시는 거죠. 자, 그럼 4번입니다.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바로 문제 해결 능력이란 걸 알 수가 있겠죠. 문제 해결 능력 중에서 무엇을 평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죠. 이게 문제 해결 능력은 정말 자기소개서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의 플롯이 이렇게 되죠. 문제인식, 원인 분석, 대안 제시, 결과 및 피드백인데 이 문항 설계에 따라서 평가하는 포인트가 다르다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기존과 다른 방식의 접근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창의적 사고, 그러니까 새로운 해결 방식을 고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원래 해결하던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고 새로운 방식을 시도해 성공한 사례를 기술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작성 플롯은 이렇게 돼요. 저는 새로운 대안으로 문제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해결 플롯 그대로 가는 거죠. 적극적으로 제가 어떤 문제를 인식을 했고요. 그래서 그 문제의 원인을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요겁니다. 기존에는 이런 방식으로 그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뭐 저나 저희 조직이, 그런데 저는 어떤 새로운 방법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좋았고요. 그래서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생각하고 깨달았습니다. 입사 후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되는 거죠. 예측합니다. 사진 동아리 전시회에 어떤 경험에서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가지고 어떤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목표 달성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가지식으로 때립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사례는 사진 동아리 전시회 준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인식을 했다는 게 들어가야 되겠죠. 적극적 문제인식 사례가 있으면 좋습니다. 매우 말씀드리지만 적극적 문제인식이라는 건 다른 사람들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문제가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 어떤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다. 이런 게 적극적 문제인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드리는 사항은 이 사진 동아리인데 전시회 부스를 운영하는데 전시의 위치가 엄청 안 좋은 거예요. 저희 부스가 자기 부스 위치가 엄청 안 좋은 겁니다. 예를 들면은 뭐 입구 쪽이 있고 출구 쪽이 있는데 뭐 저쪽 끝에 있다든가 코너 쪽에 이런 거죠. 여기까지 안 가는데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전시 부스 자체가 원래 인기 있는 부서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동아리 임원들이 반포기 상태였다. 요거는 이제 이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죠. 혹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해결할 의지가 없는 거죠. 하지만 나는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적극적 문제 인식이죠. 그래서 원인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게 원인 분석입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입지가 안 좋아서 그래요. 이게 아니라 확인해보는 거예요. 조사해보고. 그래서 방명록도 확인해보고 다른 부스 그 다음에 오히려 관람객이 딴 부스 보니까 방명록도 보고 해보니까 관람객이 더 많더라. 근데 예상대로 우리 부스 입지가 원이더라. 확인해봤다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입지를 극복할 방법을 찾아야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했죠. 대안 제시 부분에는 기존에는 이렇게 했는데 내가 새로운 방법을 시도했다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는 포스터 부착하고 리플렛 배부, 그 다음에 이런 거 많이 하죠. 대학교 축제 때 친분 이용해서 이리 와 이리 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했는데 이게 효과가 별로 없었다. 그래서 새로운 방식을 떠올렸다 해서 뭐 이런 겁니다. 부스가 여기 있으면은 화살표로 계속 바닥에 붙이는 거죠. 그럼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개미지옥처럼 따라 들어갑니다. 자, 요걸 방법을 활용한 거죠.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결과가 좋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죠? 이 경험을 바탕으로 느낀 점,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달았고요. 입사 후에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이죠. 항목 5번입니다. 새로운 조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요거 진짜 생소하죠? 잘 안 되는 문항인데 이거 조직 이해도 평가하는 겁니다. 자, 새로운 조직에 대한 이해도라는 건 요겁니다. 경영 이해, 체제 이해, 업무 이해가 이 조직 이해입니다. 조직 이해. 경영 이해는 조직의 목표를 인식하는 거고요. 체제 이해는 조직의 규정이나 규칙을 인식하는 거고, 업무 이해는 조직 내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는 겁니다. 근데 체제 이해를 한 거는 여러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잘 평가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두 가지를 보통 평가받게 됩니다.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그 조직의 목표 인식을 했느냐, 그리고 그 조직의 목표에 따라서 자신의 역할을 인식했느냐, 요걸 갖다가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팀의 목표 확인하고요. 저는 자신의 역할도 인식해가지고 그리고 팀의 규정이나 규칙을 파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팀에 기여하게 됐습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내용, 면접 때 활용되니까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이미 나는 농어촌공사 목표가 뭔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목표 달성에 내 직무의 역할이 뭔지 알고 있다. 그래서 이 역할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들어가서 목표 파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낫겠죠. 이미 나는 알고 있다니까. 그래서 플롯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조직의 목표와 내 역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 적이 있다. 그래서 새로운 조직에 들어갔는데 목표 확인했고요. 내 역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규정 파악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요건 생략돼도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내 목표와 역할을 인식한 다음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해서 성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도 똑같이 할 건데 이미 농어촌공사 목표가 뭐고요? 제 지원 직무의 역할이 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 직무 역할 중에서 특히나 자신 있는 업무가 이건데 이 업무를 잘해서 제가 기관의 목표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식으로 어떤 활동에서 목표와 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성과 창출에 기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드리는 건 교내 도서관 근로장학생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근로장학생 선발 후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내 업무였다 혹은 목표였다. 그래서 업무를 보니까 요런 그 업무가 있었는데 이게 성과나 목표가 뭔지 확인해 보니까 도서가 많이 대출돼야 하더라. 그래서 여기에 요 목표에 기여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업무라고 생각했다. 어떤 역할의 수행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그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래서 요거 도서관 사서인데 그 근로장학생 알바인데 이제 도서 정리하고 도서관에서 일하는 거죠. 도서 진열을 잘 하기 위해서 어쨌든 그 대여수를 늘려야 되는 거니까 목표가 도서관의 목표가 이 베스트셀러 코너를 만들다고 제안을 한 겁니다. 이게 보통 서점 가면 있잖아요. 이 인기 코너 책이 막 모여 있는 게. 그래서 이런 코너를 새로 신설을 하는데 일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출수가 증가하더라.
그래서 이 경험을 바탕으로 느낀 게 조직의 목표를 인식하고 행동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혹은 조직의 목표 인식을 하고 자신의 역할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사 후에도 지금 농어촌공사 전략 목표 중에서 제 직무가 기여할 수 있는 거는 요거다. 음. 그렇기 때문에 요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왜냐하면 요러한 어떠한 이유 때문입니다. 짧게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한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업무를 잘할 자신이 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잘함으로 인해서 농어촌 공사의 이 전략 과제에 기여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크게 여러분들 보통 이런 항목 적으라고 하면요. 그냥 조직을 위해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적는데 그게 아니라 조직의 목표와 그 역할, 그 속에서 내 역할을 인식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래서 중요 업무가 뭔지 파악해서 그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성과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저 이미 농어촌공사에서 제 직무의 역할과 주요 업무가 뭔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잘 할 수 있는 업무가 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업무 잘 해서 목표 달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항목 5번까지 다 써봤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